연애나 결혼에서 발생하는 감정 조작의 8가지 타입. 연애나 결혼 관계에서 감정의 조작자는 의시적 무의식적으로 파트너를 통제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양한 전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의 예들은 상담 사례들을 통해 알려진 몇 가지의 전형적인 예들입니다. 첫째, 가스라이팅. 이는 누군가가 자신의 현실이나 온전한 정신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잊어버린 다음 당신이 그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당신의 기억이나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앨릭스와 제이미는 앨릭스가 친구들과 주말을 보내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주말이 오자 제이미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앨릭스가 대신 자기와 함께 보내기로 동의했다고 주장하여 앨릭스가 자신의 기억에 의문을 갖게 만듭니다. 둘째, 상대가 느끼는 죄책감을 이용한 조작. 파트너는 죄책감을 이용해 상대방이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통제하거나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기 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면 나를 위해 이것 정도는 해주지 않겠어? 와 같은 말을 함으로써 파트너가 자신의 요구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테일러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밤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지만 그의 파트너 모어건은 나는 자기가 직장 친구보다 사랑하는 나와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겠지. 따라서 내가 자기에게 중요하다면 나 없이 밤을 보낼 수는 없을 것 아니겠어. 셋째, 상대방을 친구나 가족들로부터 소외 및 격리. 조작자는 더 많은 파트너에 대한 통제권을 얻기 위해 파트너를 지원 시스템, 즉 친구 및 가족으로부터 격리시키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친밀한 관계를 비판하고 다른 친구나 가족들이 당신을 귀하지 않게 생각하거나 당신을 자기만큼 이해하지 못한다고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안나는 샘의 친구와 가족이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삶을 진정으로 돌보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점차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샘은 그들을 덜 보기 시작하고 사회적 상호작용과 지원을 위해 안나에게 더 의존하게 됩니다. 넷째, 초기의 사랑의 융단 폭격과 그 철회. 처음에는 다정한 행동과 선물, 그리고 달콤한 말로 상대방을 매료시켰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것은 사랑과 인정에 굶주린 상대의 정서적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데 사용되는 조작 전술입니다. 예를 들어, 관계 초기에 누군가에게 선물, 칭찬, 관심을 잔뜩 쏟아부은 다음 자신이 원하는 결혼이나 연애를 달성하거나 상대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처벌로 혹은 점차 본래의 성격을 보이며 냉담함이나 그동안에 보였던 사랑의 행동들을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어던이 케이씨를 처음 만났을 때 조어던은 케이씨에게 선물, 끊임없는 전화와 관심, 애정을 쏟아부어 케이씨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특별하게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의 통제에 들어오면 조던의 애정은 크게 식어지고 케이씨는 불안해지며 조던이 보였던 초기 관심과 애정을 되찾기 위해 계속 노력하게 됩니다. 다섯째, 원하는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관계 단절의 위협과 최후 통첩.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마음이 약하거나 의존적인 파트너에게 관계의 단절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파트너에게 나와 함께 이사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씨는 새로운 도시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하지만 파트너 카이는 이 일을 위해 도시로 이사하면 우리 관계는 끝난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결정해야 한다. 고 최후 통첩을 보낸다. 여섯째, 애정의 철회나 억제. 조작자는 처벌의 한 형태로 애정을 억제하거나 행동 변화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트너가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할 때까지 파트너와 대화를 거부하거나 감정적 필요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지출 습관에 대한 논쟁 후 나일리는 차갑고 멀어지며 앨릭스가 사과하고 재정적 결정에 대한 통제권을 나일리에게 넘기는 데 동의할 때까지 앨릭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애정도 보여주지 않는 것이 그 한 예입니다. 일곱째, 항상 피해자처럼 연기. 이 전술은 비난을 회피하고 동정심을 얻기 위해 자신을 피해자로 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쁜 행동이나 선택에 대해 파트너 때문이었다고 그를 비난하기 위해 시나리오를 그럴싸하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패트릭이 데이너의 배려심이 없음을 지적할 때마다 데이너는 자신이 가진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상황을 반전시키고, 패트는 우려사항을 제기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대신 데이너를 위로하게 됩니다. 8째, 수동적 공격적 행동. 자신의 불만을 솔직히 논의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불만을 전달합니다. 이들 중에는 대꾸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하는 바에 대해 행동으로 응하지 않는 것, 비꼬면서 칭찬하는 것, 승낙하되 빈정거리면서 상대에게 상처를 주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에린은 마지막 순간에 계획을 취소한 앨릭스에게 화가 났습니다. 문제를 앨릭스와 직접 논의하는 대신 에린은 앨릭스의 신뢰성에 대해 비웃으면서 설명도 없이 앨릭스를 향후 계획에서 제외하기 시작합니다. 위의 시나리오들은 관계에서 정서적 조작이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며, 종종 조작을 당한 사람이 파트너의 감정에 대해 혼란스럽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심지어 책임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감정적인 조작은 어려서 성장하며 느꼈던 감정적 조작이나 분노의 상처를 가깝고, 편안한 자신의 배우자나 연애 대상을 통해 투사나 전이를 통한 강박적 반복 혹은 무의식적 보복을 통해 재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이러한 패턴을 인식하면 개인이 행동을 해결하고 더 건강한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